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뮤직입니다. 어제 S&P 500은 0.61% 상승, 그리고 나스닥은 무려 1.28% 상승하였는데요. 실제로 어떤 기업들이 올랐는지 확인해보면은 어제의 경우 성장주가 아웃퍼폼하였고 가치주가 언더퍼폼했던 하루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애플을 한번 보고자 하겠는데요. 제가 애플을 보고자 하는 이유는 사실 애플이라는 어마무시한 빅테크 기업이 고점 대비해서 15%를 쉬지 않고 이렇게 계속 하락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15% 하락하면서 최근 상승을 전부 다 되돌려 놓았고요. RSI는 여기 이렇게 한때 29를 가리킬 정도로 과매도임을 보여줬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24년 3월 이후로 애플이 과매도가 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흔하지 않은 상황은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애플은 약 0.5% 정도 반등을 하였는데요. 이제 남은 것은 여기 빨간 갭으로 여기는 매물대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접근하면 아주 쉽게 갭을 채워나가면서 상승할 수 있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80% 여기의 갭은 채워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애플 또한 여기서 조금만 더 힘을 내준다면은 여기 갭을 채우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애플을 꾸준히 트래킹하고 있지는 않으며, 사실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일단 애플은 25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5.96%어치 고평가된 상태로 일단 25년 9월 30일까지의 실적은 선반영을 했되, 20년 9월 30일 실적을 기준으로는 4.5% 저평가된 상태인 만큼 비중 조절을 잘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예로 제가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비중 조절을 말씀드리자면은, 만약에 애플의 주가가 지금으로부터 여기 보시는 것처럼 6% 정도 하락하여 210달러가 된 나머지 25년 9월 30일의 실적을 선반영하지 못한 상태가 되면은 그것은 상당히 저평가된 상태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맞춰서 비중을 크게 잡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는 20년까지 실적을 기준으로는 선반영이 되지 않았다야지 25년의 경우는 이렇게 아직 선반영이 된 상태이므로 완전 보수적이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잡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제가 실제로 매수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비중 조절의 한 예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테슬라를 보겠습니다. 지수가 대체적으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인 가운데 테슬라 안타깝게도 2% 하락하였는데요.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 약할 것이다라는 분석은 제가 이미 어젯밤 멤버십 분들 상으로 장이 열리기 이전에 여기 이렇게 midnight 업데이트를 통해서 전달드렸습니다. 옵션 세력들은 주가가 상승이나 하락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그 움직임을 해증함으로써 수익을 내기 위해서 미리 포지션 잡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주가가 상승했을 때 수익을 내는 콜옵션 세력들은 여기 초록 색깔로 이미 430달러에서 435달러의 위치에 콜옵션을 잡아놓은 상태로 어제 제가 멤버십 분들 상으로 오전에 보여드린 포지션 대비해서 여기 이렇게 430달러의 위치에 콜옵션을 공고히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주가가 상승을 하려고 하면은 430달러에서 435달러에 빽빽하게 잡혀있는 이 콜옵션 세력들이 수익 실현을 함에 따라서 다시 주가를 430달러 아래로 끌어당기는 일종의 벽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또 봐야 하는 것은 상승 베팅의 포지션은 과연 늘어나는가라는 것인데요.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450달러 근처의 위치에서 콜옵션들이 잡혀있는 것 같지만 오전 대비해서 큰 변화는 없고요. 오히려 보시면 이렇게 어느정도 줄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여기 이렇게 430달러 언더의 위치에서 콜옵션과 풀옵션이 늘어났는데, 이 말인즉슨 세력들이 해칭을 하기 위해서 포지션을 잡는 기울기는 상승 쪽이 아니라 여기 하락 쪽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테슬라는 어제 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제 여기서 분석의 정확도를 좀 더 높여주기 위해서 콜옵션 프리미엄까지 겸해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빨간색은 콜옵션 프리미엄이고 파란색은 테슬라의 주가로 빨간색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게마 스퀴즈가 이렇게 터지면은 주가 또한 함께 올라가는 것이고요. 반대로 게마 스퀴즈가 풀리면서 콜옵션 프리미엄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주가 또한 하락하는 동일한 상관계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여기서 콜옵션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투자자가 콜옵션을 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부동산으로 따지면은 일종의 피와 동일한 개념인데요. 마켓 메이커로부터 콜옵션을 사기 위해서는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하는데, 콜옵션 프리미엄이 높을수록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만큼 콜옵션으로부터 수익을 내기가 힘들어지고요. 반대로 콜옵션 프리미엄이 저렴할수록 적은 비용이 요구되는 만큼 콜옵션을 통해서 금방 수익을 낼 수 있기에 콜옵션의 거래량이
몰릴 수 있는 기간은 콜옵션 프리미엄이 높을 때가 아니라 바로 낮을 때인 것입니다. 어제와 그저께를 기준으로 콜옵션 프리미엄은 약 69에서 70 정도를 오가고 있었고, 사실 이러한 수치는 지난 전고점 갬마 스키즈가 풀렸을 때와 동일한 수치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비싼 것이 맞고요. 실제로 그렇게 비쌌기 때문에 콜옵션 거래량은 높아지지 않고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 낮아지는 것입니다. 콜옵션 프리미엄이 70에서 어제를 기준으로 그래도 정말 다행히도 66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콜옵션 프리미엄이 저렴하다고 생각되는 구간은 그래도 50에서 60 사이 정도인데, 콜옵션 프리미엄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갬마 스키즈가 풀리면서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은 나중에 조그마한 호재로 옵션 세력들이 다시 몰리면서 갬마 스키즈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대응을 할 때도 이 지표 또한 매번 참고하면서 저희 멤버십 분들께 매일 공유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또 세력들은 어디 쪽으로 포지션을 잡았는가인데요. 마찬가지로 어느 위치 쪽으로 세력들이 몰려서 포지션을 잡았는지는 여기 이렇게 곧 온다의 분석을 드려놓았고요. 오늘 밤에 테슬라 midnight 업데이트에도 그 부분을 또 확인하고자 하니 혹이라도 꾸준히 숙지를 하면서 투자를 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고정 댓글을 참고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매크로 관점에서 다가올 수 있는 변수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일 있을 일본의 금리 발표인데요. 1월 24일 일본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인상할지 말지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내일 94.90%의 확률로 일단 시장은 일본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의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서 미국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인데요. 일본이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여기서 일본 10년 국채금리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물론 시장에서 95%의 확률로 인상을 바라보고 있는 만큼 일본의 10년 국채금리가 이미 선반영을 하였다고 봅니다만,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을 때 디폴트는 횡보 아니면 상승인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일본 중앙은행 측에서 가이던스에서 어떠한 자세를 보이느냐인데, 25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일본 중앙은행은 총 여기 1.963, 즉 2회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태로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더 많이 하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또 할 수 있다는 제스처를 보인다면은 일본 10년 국채금리는 더 올라갈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나 그 다음 금리 인상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등의 언급을 함에 따라서 25년 기준 여기 1.963의 수치가 떨어지거나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면은 횡보하거나 어쩌면 일본 10년 국채금리는 하락하는 모습 또한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수적으로 일본 10년 국채금리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여기 핑크색이 미국 10년 국채금리인데, 동일한 상관관계에 따라서 미국의 10년 국채금리 또한 함께 올라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미국의 10년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라면은 반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QQQ의 경우는 하방압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변수로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애플과 테슬라 그리고 일본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여파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테슬라의 주가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보면서 여기 이렇게 과거에서부터 했던 것처럼 좋은 평단가에 테슬라를 바이 앤 홀드 하고자 하고 있고요. 테슬라 외에도 시장이 미리 알기에 앞서 정말 저평가이되 펀더멘탈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기업들 상으로 이렇게 매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펀더멘탈 관점에서 혹은 주식시장 내에서 일어나는 메커니컬한 관점에서 왜 이 기업을 사도 괜찮은가에 대한 근거를 찾고 실행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분석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더 자세한 분석은 오늘 밤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와 텔레그램에서 테슬라 midnight 업데이트에서 또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